잠시 명상, 기본적인 명상 시간을 가졌는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편안하고 차분하고 고요한 시간이 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진 것은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일 뿐이지. 음악을 듣는 것처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보고 싶은 사람을 보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 그냥 경험일 뿐이지 사실 그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명상을 해서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지는 것을 위해서 명상을 한다 생각하지만, 어떤 마음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어떤 마음 상태인지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명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이어지는 결과는 달라집니다. 어떤 마음 상태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현재 내 몸의 자세는 어떤지, 내 몸의 느낌은 어떤지, 또 내 마음 상태는 어떤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연습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로 앉아 있을까요? 제가 명상 강의를 할 때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스님, 다리가 아픈데 의자에 앉아서 해도 될까요? 자세를 자주 바꿔도 될까요?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제가 교양 강의 수준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자세가 중요합니까? 그냥 명상하는 게 중요하지. 편안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저의 속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1시간 정도 허리 똑바로 펴고 자세 바꾸지 않고 1시간도 못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명상이 안 돼요. 기본적인 자세, 기본적인 몸의 힘이 딱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자기를 바라보는 힘이 있죠. 저희 강의가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80강 강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처음 20강 강의는요, 여러분들 신체적인 자세, 정신적인 태도를 연습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세가
똑바르고 힘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에도 힘이 생깁니다. 마음에 힘이 생기면 다시 여러분들 어떤 몸의 자세나 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신체적인 어떤 힘, 정신적인 태도, 이 두 가지 힘이 길러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테크닉을 배워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편안한 시간에는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어휘력이나 문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날 영어 들어봤자 영어 안 듣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한번 수행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첫 번째, 현재 내가 어떤 자세를 하는지, 내가 부처님처럼 앉아있는지, 아니면 내가 환자처럼 앉아있는지. 명상할 때 거의 첫 시간에 저분이 명상을 잘할 것인지 명상을 좀 하다 말 것인지는 첫날의 자세를 보면 거의 판가름납니다. 어떻게 명상할까를 신경 쓰기 전에 내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정신적인 태도로 앉아있을 것인지,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희 1학기가 한 20강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20주거든요. 20주만 해도 여러분들이 하루 최소 1시간, 솔직히 1시간은 좀 부족해요. 아침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안 되면은 모아서, 틈틈이 모아서 시간적으로 하루 2시간 정도는 돼야 이렇게 진도가 나옵니다. 명상만 그런 게 아니라 운동을 배우든 무슨 악기를 배우든 취미 활동을 하든 하루에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투자하지 않고서는 이게 뭔가 실력이 늘어나지 않아요. 국가대표 선수들의 평균 하루 운동 시간은 14시간. 우리 핵주목이라고 하는 마이크 타이슨 같은 경우는 하루 18시간 운동을 했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수행이나 명상은 운동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에요. 그런 분들보다 더 열심히 여러분들이 사시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 신체적인 자세와 정신적인 태도를 연습하세요. 내가 지금 부처님인 것처럼, 아니 등신불이 된 것처럼. 텔레비전을 보면서 연습하셔도 돼요. 책을 읽으면서도 이 자세를 연습하셔야 돼요. 수행의 기본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떠한 자세로 앉아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숨 쉬고 있는지. 그냥 자세보다는 호흡과 함께
현재 여러분들의 자세나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쉬어야 할 숨은 줄어듭니다. 지금 이렇게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호흡은 줄어듭니다. 지금은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지만 이 호흡 속에는 많은 비밀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능력이 개발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은 숨을 들이쉴 때 많은 정보를 함께 알아차릴 수 있고, 숨을 내쉬면서도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굳건한 자세, 균형 잡힌 자세, 하면서 편안하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현재 상태를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허리가 펴지면, 가슴과 허리가 펴지면 자연스럽게 단전호흡이 돼요. 미국 보건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단지 여러분들의 호흡을 의식하기만 해도 몸에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에이미 커디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죠. 한국에서 프레젠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람이 지금 어떤 태도나 정신적인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2초 이내에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달라집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몸의 자세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달라집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라울라 교계경에서 부처님께서 본인의 아들이었던 라울라에게 그 경의 마지막에 이런 대목을 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게 되면, 이것이 지금 나의 마지막 들이쉼이다. 이것이 지금 나의 마지막 내쉬입니다. 죽는 순간에 분명하게 본인의 마지막 호흡을 알아차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꼭 죽는 순간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매번 수행할 때마다 마치 이것이 지금 나의 마지막 들이쉼인 거죠. 이것이 나의 마지막 내쉬인 거죠. 한번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진지하게, 정성스럽게 호흡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또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 졸음입니다. 졸음. 제가 강의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시작과 동시에 졸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희한하게. 제 이야기를 듣다가 졸면, 제 이야기가 재미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시작하면서 조시는 분도 있어요. 중간에 조시는 분도 있고. 근데 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할 때 존다. 그러면 그 수행은 꽝입니다. 꽝. 졸음을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명상하는 시간은 명상을 하기 위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 놓고 명상을 하셔야 돼요. 운동선수가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혹은 공연하는 사람이 중요한 공연을 앞두고 컨디션 조절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최상의 컨디션을 내는 거죠. 여러분들도 명상하는 시간이 사실은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업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중요한 시간을 위해서 이때 최상의 컨디션을 내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정신없이 살다가 와서 명상한다고 탁 앉아있으면 잘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졸음을 참고 졸음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절대 졸음은 극복할 수 없어요. 그 대신 미리미리 휴식을 취하고 또 이렇게 커피를 마신다든가 차를 마신다든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피곤하지 않게 잘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수행할 때 최상의 컨디션으로 수행을 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도 반드시 그 시간도 수행입니다. 제가 다른 분들에게는 졸든 자세를 바꾸든 개의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한번 수행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자세. 그 다음에 의학적으로요, 여러분들 2시간 정도는 다리 안 바꿔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신경이 눌리고 혈관이 막혀도 2시간까지는 문제가 없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1시간 이상, 1시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도 한번 참고 현재의 몸의 상태를 바라보는 하나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처음에 한 달은 엄청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 평생 수행할 것처럼. 한두 달 지나서 흐지부지 안 나타나. 명상이 한두 달 해서 효과 볼 것 정도면 우리나라 도인이 넘쳐날 거예요. 하루 2시간 한 10년 정도 하면 스스로 수행을 즐기는 정도까지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어쩌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또 하루만 10분, 20분 잠깐 했다고 해서 그래서 큰 결과나 기대를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든 무슨 기술을 배우든 운동을 배우든 거기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요.
필요 충분 시간. 반드시 그 어떤 힘을 키우고 어떤 능력을 소화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은 투자하셔야 됩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경험의 축적도 필요하고 스스로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될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스스로 계속 찾으셔야 돼요.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아도 또 몇 번 해보면 이 자세라든가 요 요령이 요령입니다. 이 요령이 현재 나한테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끊임없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맞는 최적의 요령을 테크닉을 찾으셔야 돼요. 또 명상을 하면서 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명상을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어느 정도 명상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사람 명상을 잘한다 못한다는 절대 그 사람 혼자만 가지고는 평가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처한 상황,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행 결과가 보이는 거지, 혼자 있을 때는요, 다 성인분자예요. 자기 혼자 있을 때 편하다고, 혼자 있을 때 화 안 낸다고, 공부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경계를 만나야 돼요. 어떤 사건을 당하고, 타인과 같이 있을 때, 어떤 관계에서 그 사람의 수행의 어떤 결과가 드러나지, 자기 혼자 내가 어느 정도 수행했다 이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수행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생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제 이번 강의는 문사수 3해라고 합니다. 문, 들을 문, 사, 생각사, 수, 닦을 수. 일부 경전을 시작할 때 관용구로 부처님께서 내가 지금 이러한 가르침을 설할 테니 잘 듣고 잘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잘 닦아라. 그래서 문사수가 나와. 부처님 당시는요, 제자분들이 부처님의 설법하실 때 설법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 내용을 스스로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그걸 닦았어요. 들음과 동시에 마음에 새기고 들음과 동시에 그 내용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강의는 이렇게 문사수 3회 방식으로 앞으로 진행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30분 정도 저희가 실습의 시간을 가질 거고요. 실습을 하면서 계속 그 느낌으로 쭉 이어가면서 강의도 듣고 앉아서 실습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앉아 계시면서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그냥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앉아서 명상을 하고 있는 건지, 명상 상태로 있는 건지, 그냥 앉아 있는 건지, 스스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눈을 감고 계셔도 돼요. 눈을 뜨고 계셔도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앉아있는 자세, 호흡, 어떻게 내가 숨을 쉬고 있는지 들이쉬면서 내쉬면서 앉아있는 자세에 기본적으로 거기에 마음을 두시고, 그리고 귀로는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명상 포교 방법론입니다. 명상 공부이지만 또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포교하는 주요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삼기 위해서 명상 공부를 진행합니다. 명상이지만 포교를 염두에 둔 그런 명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교를 염두에 둔 수행이라면 한편 이제 두 가지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되겠죠. 포교라는 것은 무엇일까? 명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하시는 거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하시는 거하고 공부할 때 여러분들의 수행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저희 이제 출가한 지 30년이 넘었고, 거의 출가 생활에 한 7, 80%는 포교 활동, 계속 포교 활동을 해왔던 것 같아요. 군에 군법사로 10년 정도 복무했고요. 군에 있으면서 저는 총무원장 포교대상, 또 포교원장 스님 포교대상 상을 2번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포교하는 거에 대한 어떤 자신감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 자신감도 떨어지고 에너지도 떨어지고 어느 순간 저도 이제 좀 방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들었던 생각은 그냥 뭐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 했는데 현실은 절대 그렇지가 않았어요. 한계가 있어요.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무언가 갖춰야 할 걸 갖추지 않으면 반드시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포교를 할 때는 단순히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절에 나오게 하는 거.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제가 지금 제가 있는 이 용화사에서 저는
고등학생, 불교 학생회 활동을 했습니다. 옛날이죠. 그때도 우리 학생회, 고등부 학생회 회원 늘리겠다고 뭐 별의별 어떤 여러 다양한 애를 쓴 것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 친구들 다 절반을 개종했어요. 많이 나온다고 해서 포교가 아니에요. 절에 왔다고 포교 같은 것도 아니고. 전 제가 불교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요. 제가 불교적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제가 올바르게 변하느라 사람들한테 믿음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불교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지. 그냥 어떤 지식이나 정보만 준다고 절에 데리고 온다고 그렇게 해서 포교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열심히 기도하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고 괴롭지 않고 행복하게 해준다고 대부분의 종교에서 제시합니다. 불교는 괴로움의 원인인 무지와 뭔가 나한테 안 좋은 습관들이 있어요. 괴로움의 원인인 무지와 그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습관. 이 두 가지를 고쳐서 괴롭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길을 제시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괴로움의 원인인 그 무지와 잘못된 습관을 우리 스스로가 고쳐나가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잘 살아가고 있고, 잘 살아가면서 그런 방식을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을 때는 진정으로 포교의 효과가 납니다. 이제 그렇게 극기 없이 그냥 테크닉, 지식만 전달한다고 해서 뭐가 표면적으로는 되는 것 같지만 뿌리가 없어요. 일단은 여러 원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초 교리 시간에 배우는 불교 교리, 그리고 또 수행, 절에서 하는 기도, 세 가지가요, 논리적으로 일치가 하지 않아요. 교리와 신행과 수행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어쩌면 저희는 종합불교 시대예요. 종합불교 시대. 오만 것이 불교라는 이름으로 지금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좋게 생각하면 좋은데 나쁘게 생각하면 정체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교할 때 다양한 수단과 방편을 쓰는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기초 교리, 그리고 교리에 부합되는 어떤 수행이나 이런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딱 체계화시킨 후에 상황에 맞춰서, 그 대상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쓰시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기초 교리와 부합되지 않는 어떤 그런 방법을 처음부터 이렇게 활용하시려고 하다 보면, 우리 수행의 장애 중에 5번째가 회의적인 의식이죠. 회의적인 의식.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절에 오래 다니고 불교 공부했다는데 남들이 불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해요.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본인의 공부가 부족한 게 아니라요. 이 불교 안에 여러 종교가 들어와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할 줄 아셔야 되고, 부처님께서 설했던 가장 기본적인 교리, 그리고 그 교리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거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실천을 해야 나의 어떤 나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삶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어요. 아무튼 포교가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론과 실천과 신행이 서로 이렇게 일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수행에 대한 역량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수행, 이 불교적인 삶이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습관화가 돼야 생활화가 돼요. 이제 여러분들의 수행이 습관화가 되고 생활화가 되면 저절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막 억지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생활에서, 여러분들의 태도에서 풍겨나오는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냄새나는 사람도 있고 향기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어떤 태도와 자세,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늘 연습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부처님의 향기가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업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업이 달라져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울림과 떨림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실 때 이상적인 포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수행이 꼭 필요한 이유는 보통 절에서 참선할 때 화두라고 합니다. 저는 염두라는 말도 씁니다. 수행에 대한 생각을 놓치지 말고 늘 수행에 대해서 알아서 늘 수행을 염두에 두고 늘 수행을 화두처럼 들고 있어요. 양치질 하면서도 수행을 생각해 보시고, 화장실에 앉아서 볼일 볼 때도 수행을 생각해 보시고, 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도 수행을 생각해 보십시오. 식사를 하면서도 수행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수행에 대해서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어떤 태도와 신체적인 자세와 태도는 달라집니다. 마음 상태도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수행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달라지고, 또 여러분들이 달라진다면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큰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수행하신다면 이 수행이 여러분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고 큰 삶의 의미를 만듭니다. 포교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 절에 데리고 온다. 부처님 말씀 알려준다.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내가 달라지고 또 선한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되고 그렇게 내가 포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포교는 그 수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수행은 그 포교가 됩니다. 근데 어설프게 공부하다가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공부하고 포기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독선에 빠져. 분명히 잘못 알고 있는 왜곡돼서 알고 있는 그걸 몰라. 부족한 좀 왜곡된 경험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을 경계하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늘 언젠가는 이거는 내가 언젠가는 버릴 거야, 버려질 거야 라는 생각 그 자체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불교에 대한 강의, 영상에 대한 강의를 한번 봐보십시오. 천차만별, 천차만별. 자,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요. 제 수행,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수행에 임해야 되는지, 그리고 포교와 또 수행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고요. 아무튼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불교, 수행, 그리고 포교사로서의 나의 삶,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안목,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 우리 공부와 함께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납득시켜야 돼요. 어떤 부처님의 말씀이 또 어떤 여러 가지 명상의 이론들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수행하면서 스스로 체험해 보시고 스스로 딱 이렇게 납득이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납득시킬 수가 있고 힘이 생기고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행은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마음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것. 마음 상태는 그때 그 순간 경험일 뿐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없어요. 아무리 기가 막힌 마음이라고 여러분들이 절대 그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바라보는 건 여러분들이 습관화시킬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나와 내 내부와 내 바깥의 경계를 바라보는 또 나와 타인과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마음이 되는지 또 내 마음에 따라 타인이 어떤 마음 상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넓게 보는 그런 메타 인지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수행 포교를 할 때 대상자마다 달라요. 저도 요즘 학생들을 상대를 하고 교도소 가서 재소자들을 상대하고 기업에 있는 기업인들을 상대하고 또 매주 다양한 대상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냥 똑같은 내용을 하지 않아요. 대상자가 누군지 사전에 정보를 얻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 미리부터 다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합니다. 대상자마다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기획하고 전체적인 이 포교의 내용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막상 현장에 닥치면 달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거와 현실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개념 설계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고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인문학적인 토대가 돼 있어야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고 뭔가 인문학적인 토대로서 스토리, 이야기를 진행시켜갈 수 있어요. 그냥 이야기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필요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수행이 생활화되고 또 포교가 수행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길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수행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그 토대가 되려면 경전에 대한 지식, 경전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밑바탕 돼 있어야 됩니다. 또 다양한 경험도 필요하고요. 또 실전 경험과 시행착오에 대한 경험도 반드시 필수적인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늘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지 내가 지금 포교사라고 하는데 포교의 대상인지 포교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진단해 보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다 지금 거의 포교의 대상인 것 같은데 본인들은 포교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포교시키기가 더 힘들어요. 이 머릿속에 하도 상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을 거의 개종을 시켜야 되는데 하도 고집도 세고 이 상이 강해서 포교가 잘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지금 포교의 대상인지 포교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도 한번 좀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객관화시켜 보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행을 할 때 자기 스스로 점검합니다. 반조의 지혜라고 하죠. 도대체 지금 이제 내 꼬라지가 어떨까? 나한테 지금 어떤 번뇌들이 작용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번뇌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반조가 안 될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통제 범위 안에 들어와야 내가 과거에 비해서 이 정도 번뇌가 줄었구나 이렇게 될 건데 지금은 거의 헤아릴 수 없어서 통제가 안 돼서 나한테 어떤 번뇌가 남아있나 이 계산이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계산에 들어와야지. 내가 요러한 부분은 벗어났구나. 내가 요러한 번뇌로부터는 벗어났는데 아직 요러한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내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는 열심히 해서 이러한 번뇌로부터 내가 좀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늘 수행을 하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오늘 어떤 노력을 했고 지금 나에게 또한 번뇌가 남아있는지 잠자리 들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이것도 수행의 중요한 일부가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첫 시간 수행에 대해서 그리고 포교에 대해서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고요. 사실은 이 시간 전체는 수행 실습입니다. 수행 실습인데 제가 중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지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여러 군더더긴 말을 좀 해드렸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1시간 넘게 앉아 계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최소 1시간 아니면 2시간 이렇게 똑바로 어떤 수행의 자세 있잖아요. 똑바른 자세와 신체적인 자세 정신적인 태도를 일단은 그게 지금 되게 중요한 문제고요. 앞으로 20주 동안 저희 강의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한테 귀중한 자산이 되고 포교할 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